작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아내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 친구들과 4박 5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일단 영덕에서 첫날을 보내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영덕에 있는 유명한 폐가 몇 군데를 둘러보고 오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가기 전에 몇 가지만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기운이 강해지는 밤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온다. 두 번째,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세 번째, 어느 곳이든 불빛은 절대 가까이에서 비추지 않는다. 네 번째,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면 나에게 바로 말한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절대 놀라지 않고 내 지시에 따른다. 우리는 영덕 항구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7시 반쯤에 미리 봐둔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으로 입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산모이님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대나무 자체가 음기가 강해서 영들이 항상 그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헤치고 가보니 본 건물과 작은 관리 건물 2개가 나왔죠. 관리 건물을 먼저 둘러보던 순간 영적인 느낌이 희미하게 들었는데 별로 위험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커다란 본 건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온통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발목을 훌쩍 넘는 그 정도의 깊이였죠. 그 순간 아차 싶더군요. 이런 곳에는 절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덜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전 이런 곳에는 오래 있으면 큰일 난다며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게.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봤더니 할머니의 모습을 한 영가가 서 있었습니다. 전 일단 친구들을 내보내고 그 영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추워.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줘. 할머니, 여기 매여 있으신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여기 너무 추워. 나 좀 나가게 해줘. 할머니, 제가 신을 받아서 보고 들을 순 있지만 할머니를 옮겨드리거나 도와드릴 능력은 없어요.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제 말에 그 영가가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영가의 머리에 순식간에 뱀 몇 마리가 돌돌 또아리를 트는 겁니다. 영가의 몸에 뱀이 있다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신과 비슷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말로만 듣던 그런 영가를 직접 보게 되니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당장 벗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물속에 들어가 있더군요. 이대로 홀리는 건가 하는 순간 친구들이 위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불렀고 전 친구들에게 절대로 내려오지 말고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시는 신은 너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날 해치려 하면 신이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지랄하고 있네. 네가 모시는 그 신 당장 불러와. 내가 그 신도 같이 죽여버릴 거니까. 그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저를 잡아당겼고 전 그대로 물속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며 눈을 감는 순간 산신이 나타나서 저와 그 영가를 떼어놨습니다. 당장 나가! 계속 있으면 죽어! 그때
다행히 몸이 움직였고 전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친구들이 있는 차까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전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액풀이를 했고 더 이상 무모한 짓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7명의 멤버 중에 저와 다른 친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다른 흉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포항으로 이동한 우리는 저녁 무렵에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산 밑에 있는 공장 입구에는 2m 높이의 담장이 있었습니다. 전 밖에서만 둘러보고 가자며 녀석들을 말려봤지만 친구들은 담장을 훌쩍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30분 정도가 지난 후 친구 한 명이 다급히 뛰어와서는 4명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다른 친구 2명은 그 친구를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꽤 넓었는데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죠.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공장 뒤쪽에 있는 집에 갔다 온 후로 한 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집은 공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더군요. 안에서는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고 전 친구들에게 내가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신고를 하라고 하며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1층을 둘러본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가서 다락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친구는 다락 끝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창문 아래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아이의 3 영가들이 친구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산 사람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쳤고 그러자 영가들이 제 앞에 서서 절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모두들 목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혀가 길게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영가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에게 몹쓸 짓 하면 좋은 곳은 못 간다. 계속 이렇게 이 생에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억울해. 억울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데? 그렇게 아이 영가는 저에게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본인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이의 부모님이 앞에 있는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장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 공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처들이 하나둘 공장과의 거래를 끊어버렸고 결국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결국 일가족 모두가 다락방에서 목을 메었는데 일가 친척들이 가족들의 시신을 실수로 나쁜 터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다락에 묶여버린 영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한이 사무쳐버렸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홀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사연은 진짜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자꾸 이런 짓 하면 당신들한테 좋을 게 없다고요. 그럼 아저씨, 우리들을 좋은 곳에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도 미련 없이 떠날게요. 친척들은 어디 사는지 모르니? 몰라요. 너희 부모님은 내 말에 반응을 안 하는구나. 꼬마야, 아저씨도 네 또래 아이들이 있어. 많이 힘들지?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너희 가족들, 친척들 수소문 해볼게. 그러니까 내랑 내 친구는 그만 보내줘라. 어? 약속할게.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린 그 길로 숙소에 가서 기절한 친구를 눕혔고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친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전 공장이 있는 마을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일가족의 친척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죠. 전 슈퍼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사탕, 그리고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아저씨가 좋은 곳으로 꼭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한을 풀지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 이틀 동안 험한 일들을 겪으며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우리들은 남은 이틀을 유흥으로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이 영가를 목격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영가의 몸에 뱀이 감겨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속에서는 뱀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몸에 감고 있을 정도면 원한이 정말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가와 섣불리 어떤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영가와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몸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또 흉가 같은 곳은 굳이 찾아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갔다가 평생 후회할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